이 사진 속의 인물이 그대의 처자인가? 그렇다. 그러나 이 작은 아이는 내가 본 적이 없다. 미조부치가 또 물었다. 그대가 지금의 처지가 되어서 이 사진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는가? 서기가 안중근의 입을 쳐다보면서 긴장했다. 아무렇지도 않다. 신문은 2달 이상 계속되었다. 사실관계에 대한 추궁은 어렵지만 범행 동기의 정치성을 무력화하는 데는 도움되지 않았다. 평화의 문제를 추궁해 들어가면 신문은 토론으로 바뀌었는데 검찰관이 범죄자와 논쟁을 할 수는 없었다. 미조부치는 살인과 윤리의 문제로 그물망을 좁혔다. 그대가 쏜 총알 3발이 이토공에게 명중했다. 이토공은 15분 만에 사고했다. 미조부치의 말은 심적 충격을 유도하려는 발언이었다. 안중근은 대련으로 입송된 후 거듭되는 신문 과정에서 이토가 죽은 것이 틀림없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다. 느낌은 막연했지만 점점 확실하게 굳어졌다. 이토가 죽었다는 말에 안중근은 표정이 없었다. 안중근은 미조부치에게 물었다. 이토는 총 쏜 사람이 한국인이라는 걸 알고 죽었는가? 안중근의 질문은 대답할 수 없이 많은 것들을 묻고 있었다. 총 맞은 자가 총 쏜 자의 국적을 알고 죽었는지 모르고 죽었는지가 안중근에게 중대한 문제가 되는 까닭에도 사건의 본질이 있을 것이다. 미조부치는 말했다. 나는 모른다. 미조부치는 신문의 방향을 바꿨다. 그대는 정치적인 이유로 그런 행동을 했다지만 이런 행위는 사람의 도리에 반하는 일이다. 그대의 그릇됨을 모르는가? 사람의 도리에 반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토가 죽었다니 내가 이토를 죽이려 한 까닭을 이토에게 설명해 줄 수 없는 것이 유감이다. 그대가 믿는 천주교에서도 사람을 죽이는 것은 죄악이 아닌가? 그렇다. 그러나 남의 나라를 탈취하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자를 수수방관하는 것은 더 큰 죄악이다. 나는 그 죄악을 제거했다. 미조부치는 그물망을 더 좁혔다. 그대가 받드는 빌렘 신부도 그대의 범행 소식을 듣고 나서 자신이 세례를 준 사람 중에 이러한 자가 나온 것을 한탄했다고 한다. 그래도 소행이 사람의 도리와 종교의 가르침에 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안중근은 대답하지 않았다. 미조부치가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신부의 이름으로 뒤통수를 치려는 것인지 안중근은 판단할 수 없었다. 미조부치의 말대로 빌렘이 안중근의 소행을 신도들과 언론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빌렘은 성직자로서 크게 상심했을 것이라고 안중근은 짐작했다. 블라디보스톡으로 떠나면서 작별 인사를 드릴 때 붙잡지는 못하면서도 마지막까지 못마땅해 하던 빌렘의 표정이 떠올랐다. 아마도 빌렘이 교우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한탄했을 수도 있다고 안중근은 생각했다. 교회가 영적으로 하느님의 나라에 속한다 하더라도 교회는 이토가 만든 세상의 땅 위에 세워진 것이고 빌렘도 그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이므로 그 땅 위에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빌렘도 빌렘의 자신의 모순에 부딪혀 있을 것이라고 안중근은 생각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가 죽이는 무수한 인간의 목숨은 하느님이 주신 것이고 하느님께서 그 영혼들을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니 빌렘이 교회를 짊어지고 이토의 땅 위를 걸어간다 하더라도 안중근에게는 하느님의 자식된 자로서 빌렘과 더불어 할 이야기가 남아있을 것이다. 이토를 죽이기 전에 이토를 죽여야 하는 이유를 말해주지 못하고 이토가 이미 죽어서 자신이 죽는 이유를 들을 수 없게 된 것과 같은 일이 빌렘 신부와의 사이에서 일어나지 않는 사이에서는 일어나지 않기를 안중근은 기도했다. 안중근은 살아있는 며칠 동안 빌렘 신부를 만날 수 있기를 살아서 만나서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말이 빌렘 신부를 통해서 하느님께 닿기를 기도했다. 미조부치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리면서 안중근을 쳐다보았다. 미조부치는 그대의 소행이 사람의 도리와 종교의 가르침에 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을 독촉하고 있었다.
안중근은 대답하지 않았다. 미조부치는 그대의 소행이 사람의 도리와 종교의 가르침에 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을 독촉하고 있었다. 안중근은 대답하지 않았다. 미조부치는 안중근이 멀리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서기가 안중근을 쳐다보면서 펜을 내리쳐서 대답을 독촉했다. 안중근은 대답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묵묵히 대답하지 않았다. 미조부치는 사건을 더 이상 파내려 가지 않았다. 심층부에 잠겨있는 마그마를 폭발시킬 필요가 없었다. 미조부치는 남은 일들을 공판정으로 넘기고 석 달 동안의 신문을 끝냈다. 관동도독부는 이토 살해 사건의 피의자들을 호송하기 위해 마차를 새로 제작했다. 대련에는 마땅한 공장이 없어서 본국에 주문해서 들여왔다. 피의자들은 여순감옥에서 관동도독부 지방법원까지 호송하려면 백옥산 아래 시가지를 지나야 하는데 거리는 멀지 않았지만 세계 각국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어 마차의 외양을 재판의 품격에 맞게 갖추었다. 차 안에 칸을 나누고서 피고인들을 실었고 뒤에는 간수 2명이 섰다. 차 안에서 밖을 내다볼 수 없도록 휘장을 들이었다. 기마 한 병대가 마차의 앞뒤에 붙었고 마차가 지나가는 시가지에 사복 경찰들이 배치되었다. 여순감옥의 구리아라 전역이 뒤를 따랐다. 관동도독부 지방법원은 사전에 공판 방청권을 발행하고 방청권이 없는 자는 입장을 허가하지 않았다. 방청권을 얻으려면 인적사항을 모두 등록해야 했다. 입장자들은 주소, 성명을 기입한 이름표를 달도록 했다. 방청인들은 품위 있는 옷을 입어야 하고 신발은 구두와 조리만을 허용하고 모자, 외투, 장갑을 착용할 수 없으며 어린이를 데리고 들어올 수 없도록 했다. 복장 불량자는 입장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법원은 거듭 강조했다. 군내 식당이 있으나 자리가 모자랄 것이므로 각자 도시락을 지참하라고 법원은 고지했다. 방청객이 몰려서 법원은 이루 법정의 내부를 정리해서 좌석을 촘촘히 들여넣었다. 방청객은 법정 복도까지 가득 찼고 방청권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건물 밖에서 피의자들을 실은 마차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러시아, 일본, 영국의 외교관들과 정부 관리, 법률가들이 법정 앞자리에 앉고 그 뒤로 가슴에 훈장을 단 육군, 해군 장교들과 드레스를 차려입은 귀부인들이 앉았다. 요정 마스노야의 여주인이 영국 구경을 취소하고 하녀들을 데리고 왔다. 여순내 이름난 게이샤들이 들어올 때 방청객들의 시선을 물렸다. 신문 기자들은 맨 앞자리 기자석에 모여 있었는데 가십을 취재하려는 기자들은 일방 방청객 속에 섞여 앉았다. 호송마차는 아침 8시 40분에 법원 마당에 도착했다. 옥리가 안중근과 우덕순을 마차에서 끌어내렸다. 안중근과 우덕순은 허리가 오라로 묶이고 머리에 용수를 쓰고 있었다. 용수는 짚을 엮어서 만든 물건이었다. 안중근은 집 사이로 밖을 내다보았다. 집 사이에서 빛이 흔들려서 시야는 흐렸다. 흐린 세상에 한복판에 대리석으로 지은 법원 청사가 들어앉아 있었다. 나무 한 그루 없는 언덕 아래였다. 건물 위에서 입장기가 휘날렸다. 돌아보니 용수를 쓴 우덕순이 끌려오고 있었다. 용수만 보이고 우덕순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는데 용수만 보아도 우덕순이었다. 우덕순도 용수의 틈새로 용수를 쓴 안중근을 보았다. 우덕순도 용수만 보고 안중근을 알았다. 간수가 오랏줄을 끌어당겼다. 앞이 어른거려서 안중근은 간수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다. 안중근과 우덕수는 법정 안 중앙 통로로 지나갔다. 203고지의 승전 이후에 머리채를 203고지 모양으로 틀어 올려서 뒷목을 드러내는 헤어스타일이 일본 상류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했다. 203고지 스타일로 머리를 꾸민 남작가 부인과 어깨에 셔를 걸친 장군은
장군 부인이 목소리를 낮추어서 수근거렸다. 뒤에 오는 자가 안중근인가? 아니야, 앞에 가는 자가 안중근이다. 총 쏘기 전에 처자식을 하얼빈으로 불러들였대. 어쩌려고? 미쳤구나. 안중근의 처자식이 여기 방청석에 와 있는 건 아니겠지. 못 왔을 거야. 방청권을 못 받았을 테지. 군복에 훈장을 단 육군 장교들은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세워서 안중근에게 총을 쏘는 신용을 했다. 총은 잘 쐈는데 이토를 죽여서 한국이 독립되겠나? 어림도 없다. 오히려 반대겠지. 대세는 변할 수가 없어. 아는 개죽음하는 거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기자들이 여자들과 장교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엿듣고 수첩을 메모했다. 법정 경위가 장교들에게 다가와서 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줬다. 법정에 들어서자 간수가 안중근과 우덕순의 오라를 풀고 용수를 벗겼다. 서기는 피고인들이 신체의 구속을 받지 않은 채 출정했다고 조서의 서두에 기록했다. 안중근은 용수를 벗은 눈으로 우덕순을 바라보았다. 우덕순도 안중근을 바라보았다. 우덕순도 안중근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이 마주쳤고 안중근은 우덕순의 눈속을 들여다보았다. 메마른 눈동자가 버스럭거리는 듯 싶었다. 10월 26일 새벽 2토에 특별열차가 체가구역을 통과할 때 우덕수는 러시아 헌병대에 의해 방 안에 감금되어 꼼짝할 수 없었다. 그날 새벽에 허탈감이 우덕수는 눈동자에 남아있는 듯했다. 체가구에서 헤어질 때 우덕순에게 밥값에 보태라며 사료부를 주었는데 지금은 몇 푼이 있는지를 안중근은 물어보고 싶었다. 하얼빈에서 안중근이 이토를 쓰러뜨린 직후에 체가구에서 우덕순이 체포되었다면 밥값이 모자라진 않았을 것이다. 경위가 개정을 선언했다. 재판장 만압에 검찰관 미조부치가 입장했다. 방청객들이 기립해서 경의를 표했다. 법관과 서기와 통역관이 단상에 앉고 일본인 변호사들이 국선 변호인들이 왼쪽에 앉았다. 재판장부터 서기까지 모두 관복을 입었고 콧수염은 양쪽으로 뻗치고 있었다. 법정 경위들이 방청객 사이를 돌며 다리를 꼬고 앉은 남자들과 수다를 떠는 여자들에게 주의를 주었다. 안중근은 재판관, 검찰관, 서기, 속기사들을 차례로 응시했다. 거기에 말을 붙일 수 없는 세계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관복을 입고 앉아 있었다. 여기까지 오기는 왔구나. 여기서부터는 말을 붙일 수 없는 세상을 향해서 말을 해야 하는구나. 여기서부터 다시 가려고 여기까지 왔구나. 여기서부터 사형장까지 말을 하면서 안중근은 몸속에서 버둥거리는 말들을 느꼈다. 말들은 탄창 속으로 들어가서 발사되기를 기다리는 듯 하다가 총 밖으로 나와서 긴 대열을 이루며 출렁거렸다. 말은 총을 끌고 가려고 했고 총은 말을 뿌리치려 했는데 안중근은 마음속에서 말과 총을 끌어안고 우는 환영을 보았다. 법정에서 사형장까지는 멀지 않았으나 말을 거느리고 거기까지 가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몸속에서 버둥거리는 말이 하얼빈역에서 쏜 자동권총처럼 방아쇠를 당기는 대로 쏟아져 나온다면 거기까지 가는 길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 같았다. 어렵거나 어렵지 않거나 거기까지는 길이 멀지 않다는 것을 안중근은 법정에 들어서면서 확실히 알았다. 안중근은 그 길에 대해서 죽은 이토에게 옆자리에 앉아있는 우덕순에게 그리고 아내 김아려에게 말해주고 싶었으나 말을 걸 수가 없었다.